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 시화출장소의 김동훈 팀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무역보험제도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공사와 무역보험에 대한 소개로 시작돼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역보험 제도 안내,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뉘겠습니다. 일단 공사와 무역보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992년에 설립된 공적 수출신용기관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156조 원을 지원했고 현재 본사 그리고 국내 18개 지사, 해외 22개 지사가 있습니다. 국내 수출기업 중 2270개사가 2019년 기준으로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수출을 위험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험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것을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드시고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을 드시죠. 인적상해에 대해서는 손해생명보험을 드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해외에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팔고 대금을 회수받지 못할 위험, 물건을 팔았는데 수입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 그 위험을 대비한 정책보험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역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보험은 크게 두 가지 위험을 담보합니다.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인데요. 신용위험은 말 그대로 수입자가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냈는데 인수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수입자가 파산을 하든지 자금이 어려워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던가 지급을 거절하든지 이런 상태로 인해서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시게 되는 겁니다. 또 비상위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일상적인 수입자의 신용위험이 아닌 수입국의 전쟁, 내란, 황거래 제한, 모라토리움 등으로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가지고 드시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은 대기업들이라고 해도 항상 안전하지만은 않은 게 미국의 대형 가전 유통업체인 서킷시티가 파산해서 여기에다가 수출을 한 국내 업체들에도 불똥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인 S전자 그리고 L전자 이런 곳들이 서킷시티에 이제 많은 수출 대금을 미결제 상태로 물렸는데 이것이 무역보험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공사는 세 개 회사에 대해서 보험금 1,300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위험이 아닌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갑자기 외환 통제를 한 바람에 신용장 개설은행의 외환 부족의 미결제 사고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사가 보험금 150만 달러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수출 신용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이 중에 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무역보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통해 가지고 수출에 대한 위험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 또 자금을 조달하실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역보험은 이제 수출 관련해서 주요 애로사항을 무역보험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신데요. 수출의 전 단계에 걸쳐서 무역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국외 기업과 계약을 상담하시는데 이 국외 수입자가 믿을 수 있는 수입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에 무역보험공사에 국외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역보험공사에서 이 수입자는 어느 정도 신용도를 가진 수입자다라는 이런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시점에서 이제 계약 시점에는 환율이 1,100원이었는데 나중에 대금 결제를 받아가지고 환전하는 시점에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수출로는 이익을 받는데 환차손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에서 환변동보험을 통해서 최초의 손익분기 환율로 환율을 해지하고 고정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수출하시는데 자금을 조달하실 때 무역금융 등의 자금을 조달하시는데 필요한 담보로서 수출신용보증서, 즉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가 활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선적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90일 후에 돈을 받기로 하고 선적을 했는데 90일 후에 돈이 안 들어올 위험을 대비해서 단기 수출보험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일 후에 물건을 받을 조건으로 선적을 했는데 이 대금을 조기에 미리 유동화해서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수출신용보증 선적 후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험에 들지 않은 채권을 회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무역보험공사에 미부고 채권우신 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기업 신용조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외기업 신용조사는 무역보험공사가 가진 해외 영업망 그리고 세계 77개 현지 신용조사 기관과 업무 지휘를 해가지고 신용조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연간 5만 건 이상의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이제 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먼저 일단 해당 수입자의 신용조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DB를 검색하시고 신용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조사를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는 이제 신청하시고 통상 2 내지 3주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고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고서 조회, 평가가 완료됐을 경우에 이메일로 수입자의 보고서가 이제 등급이 조회가 됩니다. 조사 비용은 평균적으로 통상 33,000원 선입니다. 이게 이제 신용평가 보고서 샘플인데요. 한번 정확히 보통 이런 상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공 내역에서 국외기업 신용 등급이 A부터 F급 그리고 G급, R급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이것은 A부터 F급은 정상적으로 무역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고 G급과 R급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무역보험 이용 불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수출 거래 지원, 무역보험공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제 단기 수출 보험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제 기간 2년 이내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시고 수출 물품을 선적하셨는데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될 때 있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까지 부보가 되겠습니다. 부보 위험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으로는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개별보험을 많이 드십니다. 개별보험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해에 수입자가 한 10건 정도 수입자와 거래를 하시는데 각각 수입자에 대해서 한 10만 불 정도씩 거래를 하신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수입자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이 수입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러실 수가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수입자와의 거래 그리고 해당 수입자와의 거래 중에서도 이제 더 위험하다고 해당하시는 것만 선별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게 개별보험입니다. 그런데 포괄보험은 이제 보험료는 할인이 되는 대신에 그 10건의 수입자에 대한 모든 선적권을 보험에 드셔야 하는 건이니까 비용 부담이 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어느 쪽이 편하신지 선택을 하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단기 수출보험 같은 경우는 먼저 한 수입자 신용조사를 진행하고 신용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얼마까지 보상이 되는지 인수한도를 책정하고 인수한도 책정 후에 수출을 했다는 수출 통지를 하시고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 좀 복잡한 행정 절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는 상품도 중소중견 플러스라는 간단한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첫 번째로 수입자 신용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수입자별로 개별적으로 한도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수입자 목록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해당 수입자들과 목록으로 제출하신 해당 수입자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수입자가 아니고 그리고 10개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가 아닌 한은 대부분 이제 위험 보상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요건은 수출액 5천만 불이 안 되는 중소 중견기업이 해당이 되시고요. 대상 거래는 중소기업은 결제기간 최대 360일, 중견기업은 180일.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는 청약 시에 사전 등록을 하시는데 최대 50개까지 리스트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자 신용조사가 생략되고 R급 수입자, 고위험 인수제한국 소재 수입자는 제외됩니다. 보상 비율은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90% 이내로 운영이 됩니다. 담보 위험은 기본적으로 수입자 위험과 신용장 위험이 있고요. 특약사항을 추가하셔서 수입국 위험과 무역 클레임 위험 등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 플러스 보험은 중소기업은 기본 위험에 대해 최대 100만 불, 중견기업은 최대 300만 불이고 개별 수입자에 대해서는 30만 불까지 보장이 됩니다. 보험료율은 수입자 위험이 0.8%, 신용장 위험이 0.2% 등입니다. 그리고 단체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중소중견 플러스 보험에 대해서 경기도청 등 공적 단체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를 해주시고 단체 보험으로 들어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단 한도가 5만 불 이내로 보통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수출신용보증 선적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단기 수출보험과 함께 가장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시는 제도입니다. 수출기업이 원자재 구매 및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 즉 무역금융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싶으실 때
공사가 이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보증비율은 90%이고요. 그리고 선적 후 수출 신용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수출 환원 등을 매입하였으나 수입자가 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즉 은행에 선적 서류를 내고를 하시는데 은행에서 신용 내고를 해주시면 괜찮겠지만 신용 내고가 아닌 보증서, 즉 담보를 필요로 하실 때 공사의 선적 후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시면 내고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해지하시는 환변동 보험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장 환율이 1,100원일 경우에 환변동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후에 결제 시점에 환율이 1,200원이 됐다면은 환차익만큼 100원을 100원을 납부하셔야 되게 그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데 만약에 1,100원에 보장받았는데 이게 900원으로 환율이 하락했다. 그러면 200원만큼 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시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은행에 선물한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도매상 역할을 하는 제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변동 보험의 경우는 일반형 선물한, 범위 선물한, 옵션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일반형 선물한 거래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화면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원 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